동아시사 온에어. 안녕하세요. 동아시사 온에어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러 오는 길에 주위를 둘러봤는데 옷차림이 다들 얇아졌더라고요. 얇아진 옷차림을 보니 겨우내 얼어붙은 캠퍼스에도 슬슬 봄바람이 불어올 것 같네요. 곧 있으면 벚꽃도 구경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절로 설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겨울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니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오늘의 브리핑으로 교내 소식 알려드릴게요. 에즈원의 비게인 후비. 오늘 날씨는 비게인 후비. 오늘 날씨는 비게인 후비. 이 비가 그치면 2016학년도 3월 셋째 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5일과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승하캠퍼스 공대 2호관 학과 부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1층 로비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암관리법 정책 확대 시행으로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대상자가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 20대 대학생들 또한 예방접종 대상자니 캠페인에 참여해서 더 자세한 정보 알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아대 학군단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1학년 남학생과 2학년 남녀 학생 모두 지원 가능하며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인간됩니다. 인간 시 7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와 복지 등의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문의는 동아대 학군단 또는 가까운 홍보데스크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적발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대학생들 사이에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공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 시엔 쓴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관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식에 대한 동아인의 질문과 자세한 설명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입맞춤. 별들도 부끄러운 듯 구름 뒤에 숨었네요. 그대 입술 좀 빌려줘요. 두 팔은 내 어깨 위에 뛰는 심장을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분께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도 모르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인터뷰한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했을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다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자 나와주시죠. 다우뉴스 이다은 기자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 글꼴도 해당하는데요. 그중 글꼴 불법 사용이 학생들 사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PC에 개인에게만 무료인 소프트웨어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학교에 반입 혹은 이용해 학교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까지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학교 관련 콘텐츠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학교에 속한 기관이나 학교 이름으로 내는 출판이나 영상, 광고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불법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로 만든 과제도 2차 저작물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로 만든 과제도 해당한다니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학교, 각자에게 형사처분 혹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불법 사용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적발 시 사용자와 학교가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불법 사용에 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니 사전에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과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학엔 이에 관해 마련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강화되어 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은데 왜 교직원에게 더 많은 교육을 하는 건가요? 교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학교 일을 하다 적발되면 기관에서 걸렸기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학생 개인이 걸려도 그 처벌은 강합니다. 사실 유료인 제품을 다운받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는 것이겠네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실수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도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고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글 오피스에 뜨는 글꼴이 다른 프로그램의 글꼴로 뜨더라도 그 글꼴은 한글 오피스에서만 쓰도록 계약한 글꼴이므로 연동해서 쓴다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무료로 인터넷에 배보되는 프로그램이나 글꼴이더라도 사용 범위를 잘 보고 써야 하는군요. 네, 최근 저작권자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대상도 매우 광범위한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법무법인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단속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처벌 강도도 강력해서 막대한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대학생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마 하는 생각으로 많이 쓰고 있을 텐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은 기자 수고하셨고요. 2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레미의 위. I think about all the time, think you may need all of mine. Hate to say, you know that love is blind. I'm about to see, I close my eyes, they can't see you in here though. Most of them need dollar signs to make every day your birthday and every night your Valentine. But 우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 이슈 청춘 키워드. 다들 봄맞이 잘하고 계신가요? 기나긴 방학을 보내고 나니 왠지 캠퍼스에 예쁘고 잘생긴 동아인이 더 많아진 것 같네요. 봄맞이 개강맞이로 이맘때쯤이면 20대 사이 슬슬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형수술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청춘 키워드는 20대 사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년 사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다 생기는
비윤리적인 만행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곧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사태까지 맞닥뜨리게 합니다. 의료사고와 수술 중 생긴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일쑤였는데요. 이제 이런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됩니다.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 명령제도 새로 추진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한 정책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 행위를 스스로 징계해서 국민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로 전체 의료인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간단한 시술을 하려고 해도 뉴스에 나오는 흉흉한 기사 때문에 망설여지고는 하는데요. 성형을 부정적으로 보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에는 취업을 하려고 성형할 정도로 성형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또한 가장 광고로 성형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독촉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서 의대생들이 졸업식 날 하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생각났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의의 선서인데요. 요즘같이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때 몇몇 의사들이 선서를 하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성형수술부터 확장해서는 모든 의료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일 텐데요. 한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수술대 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안전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이라면 그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 꼭 필요한 방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아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3월 9일부터) 시작된 천재바둑 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 각종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눈가기가 3월 한국의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와 인간의 대결은 체스 대결이 시작이었지만 그 후 20년이 지난 동안에도 바둑은 인공지능이 도전하기엔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스보다 바둑이 경우의 수가 우주에 있는 원자수보다 클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둑의 특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3연속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패배하다 13일 180수 만에 이세돌 구단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앞서 계속되는 패배의 여론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며 인간의 한계를 운운했습니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의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인류와 인공지능과의 대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국을 앞두고 구글의 CEO 에릭 슈밋 회장이 대국의 결과와 상관없이 승자는 인류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어차피 인류의 승리라. 생각해보니 에릭 슈밋 회장의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네요. 아무리 잘난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결국엔 인류의 손에서 나온 것인데 말이죠. 계속되는 이세돌 구단의 연패의 여론은 인간의 한계라는 말을 운운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결과에 더 집중하며 이세돌 구단의 앞으로 있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국으로 우리가 기계에 패배했다는 씁쓸함으로 여태껏 세워놓은 인류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단지 승패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대국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남을지에 대한 기대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씁쓸한 3연패를 뒤로하고 드디어 이세돌 구단이 첫 승을 거뒀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승 소식을 접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감정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함께 느꼈을 텐데요. 이번 대국을 보며 저는 인류에겐 어떤 수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을 느끼는 능력과 그것이 전달되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눈앞에서 응원해줄 수는 없지만 속으로 간절히 응원과 격려를 보낸 우리의 마음이 이세돌 구단에게 잘 전달되었으니까요. 이번 첫 승은 이세돌 구단의 특유의 끈기와 예리함의 덕도 있지만 지친 그를 묵묵히 응원해주던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도 한몫했다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은 어떤 기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류만의 강점이겠죠. 내일 있을 마지막 대국에서도 좋은 결과 얻길 바라면서 오늘의 청춘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오 유영진의 텔미. 오늘의 동아시사 온에어는 어떠셨나요? 1부에서는 교내 이슈와 함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성형수술과 인류와 기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동아인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다은, 양예슬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